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사실 할머니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저는 아직도 마음은 20살이거든요. 손녀딸하고는 친구처럼 지내고 요즘 아이돌 누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하면서 수다도 떨고 드라마도 같이 보고 그래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제가 키웠다시피 했어요. 자식들이 다들 바빠서 말이에요. 그렇게 키운 손녀가 이제 22살이 되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40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뒤로는 쭉 혼자 살아왔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손녀 키우느라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어요. 물론 가끔씩은 남자가 그립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녀가 대학교 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22살짜리 남자아이가 따라왔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훈남이라고 하나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쳐다본다기보다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계속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부엌에 가면 그쪽으로, 거실로 나오면 또 그쪽으로. 어디를 가든 그 아이의 시선이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도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손녀가 돌아와서도 그 아이는 계속 저를 힐끔힐끔 훔쳐보더라고요.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계속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녀딸도 이상하다 싶었나 봐요. 그 아이가 간 다음에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기현이가 왜 할머니한테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자꾸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아이 이름이 기현이었습니다. 글쎄다, 예의 바른 아이인가 보지. 그런데 참 특이한 아이더라.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왜 그렇게 저만 쳐다봤을까?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손녀가 또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도 기현이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손녀가 잠깐 나간 사이에 기현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예쁘세요. 아이고, 이 녀석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22살 아이가 80 넘은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뭔 소리야? 장난하는 거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더 진지해지더라고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름다우세요. 아이고,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22살 아이가 80 넘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손녀가 돌아오자 기현이는 다시 평범하게 굴었지만 여전히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녀가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기현이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리가 있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설마 진심일 리는 없겠죠. 아마 할머니 놀리는 장난인가 봐요. 그래도 뭐 손녀 친구니까 잘해줘야지 싶어서 평소 하던 대로 맛있는 것도 차려주고 즐겁게 놀다가 가라고 배려해줬습니다. 젊은 아이들은 배가 고프잖아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22살과 80살. 이런 게 어디 있나요? 그 다음 주에도 기현이는 왔어요. 이번엔 꽃을 들고 말이에요.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작은 꽃다발이었는데 예쁘게 포장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22살 아이가 80 넘은 저한테 꽃을 사다니. 정말 이상한 아이예요. 아이고, 뭘 이런 걸 사왔니? 돈도 아깝게. 그랬더니 기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누나라니. 60살 어린 아이가 저를 누나라고 부르겠다고요. 어이가 없으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뭔 소리야. 할머니를 누나라고. 그냥 누나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간절하더라고요. 뭐라고 거절할 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날도 기현이는 계속 저만 바라봤어요. 손녀가 뭔가 이야기를 해도 대충 대답하고 저한테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누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누나,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누나, 뭔가 도와드릴 일 없나요? 아이고,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건지. 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40년을 혼자 살면서 이렇게 챙겨주는 남자는 처음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어깨가 아프다고 했더니
기현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누나,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정말 소중한 사람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시원하세요? 목소리도 다정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봤나. 손녀가 놀란 얼굴로 쳐다보더라고요. 기현이, 너 왜 이래? 진짜 이상해. 그러자 기현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상한 게 아니야. 누나가 좋으니까 그런 거야. 아이고,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손녀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기현이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할머니한테만 관심을 보이고. 그러게, 참 이상한 아이야. 할머니, 혹시 기현이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한다니? 그냥 친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글쎄, 내가 친할머니 같아서 그런가? 그런데 손녀 표정이 뭔가 확신에 찬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 솔직히 할머니도 기현이가 어떠세요? 어떠냐니? 싫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건 뭔가 이상해요. 그냥 좋은 아이 같은데? 할머니,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뭘? 아니에요. 그냥요. 손녀가 말을 흐렸어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22살과 82살. 이런 조합이 어디 있나요? 그 아이가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는지 아직도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기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찾아왔어요. 때로는 과일을 들고, 때로는 제가 좋아할 만한 간식을 사들고 말이에요. 누나, 이거 맛있다고 해서 사왔어요. 누나,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같이 하실래요? 누나, 혹시 집에서 고장난 거 있으면 제가 고쳐드릴게요. 정말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마치 어느 날 기현이가 제 옆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웃음이 젊은 시절 남편의 웃음과 닮아 있었거든요. 남편도 그랬어요. 항상 저를 먼저 챙기고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써주고 그때가 참 행복했는데 누나, 괜찮으세요? 갑자기 눈물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때부터였나 봐요. 기현이를 볼 때마다 자꾸 남편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나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지만 그 따뜻한 마음씨만큼은 정말 닮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이상한 일이에요. 22살 아이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기현이는 정말 꾸준히 찾아왔어요.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호떡을 사왔고 또 어느 날은 제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까 파스까지 사다 줬어요. 정말 세심한 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기현이가 평소보다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누나, 할 말이 있어요. 손녀가 마침 볼 일이 있다며 나가고 저희 둘만 남게 되었어요. 뭔데? 기현이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누나, 저 누나를 좋아해요. 뭐라고요? 진짜 좋아해요. 연인의 감정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결국 이런 말을 하는군요. 기현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누나, 저 진심이에요. 처음 누나를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랑 사귀어요. 22살 아이가 82살인 저한테 연인이 되자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기현아,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런 소리를 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나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진심인가 봐요. 눈빛이 간절하더라고요. 안 돼.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기현이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누나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했어요. 저는 계속 안 된다고 했고, 기현이는 계속 기회를 달라고 했고, 그런데 그때 손녀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기현이가 손녀한테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나 할머니한테 고백했어. 진짜?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안 된다고 하셨어. 그러자 손녀가 갑자기 제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왜 안 돼요? 야야, 너도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찬성이에요. 뭐라고요? 손녀딸이 찬성한다고요?
기현이도 좋은 사람이고 할머니도 혼자 계시잖아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다 미쳤나 봐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할머니도 여자잖아요. 그리고 기현이가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손녀까지 기현이 편을 드니까 더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그날은 기현이가 생각해보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갔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 아이가 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나요? 이 낡은 집 말고는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기현이가 그런 아이 같지도 않아요. 정말 순수하게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요? 그 아이를 보면 젊은 시절 내 남편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모처럼만의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다음에 기현이가 왔을 때 누나, 생각해보셨어요? 기현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22살 남자친구라니. 생각해보니 참 웃기는 일이에요. 기현이는 정말 다정했어요. 저를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간다는 성수동 같은 곳에도 데려가 줬어요. 예쁜 카페에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브런치도 먹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데이트를 똑같이 해보는 거였어요.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젊은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려니까 옷도 새로 사게 되더라고요. 하얀 레이스 원피스도 사서 입어봤어요. 이 나이에 이런 예쁜 옷을 입게 될 줄 몰랐어요. 누나, 오늘 정말 예뻐 보여요. 누나, 제가 누나 가방 들어드릴게요. 누나, 천천히 걸으세요. 40년 만에 받아보는 남자의 관심이었거든요. 마음이 다시 20살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현이가 신기한 걸 보여줬어요. 누나, 이거 커플 계정이라고 해요. 우리 사진을 여기에 올려도 될까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기현이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휴대폰으로 저희 사진을 찍어서 뭔가에 올렸더라고요. 누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사진을 볼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처음엔 단순히 추억을 남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기현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누나, 우리가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화제라니? 사람들이 우리 사진을 보고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았어요. 좋아요도 몇만 개나. 몇만 개요? 그게 많은 건가요? 기현이가 보여준 화면을 보니까 정말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사랑이 나이를 초월하네요. 보기 좋아요. 이런 좋은 말들도 있었지만 이게 뭔 일이야? 돈 때문 아니야? 징그럽다. 이런 나쁜 말들도 있었어요. 처음엔 상처가 좀 됐지만 기현이가 달래줬어요. 누나,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댓글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진을 계속 올릴수록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길에서도 사람들이 저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어머, SNS에서 본 그 할머니 커플이세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보기 좋네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 나이에 유명해지다니. 그러던 어느 날 기현이가 흥분해서 말하더라고요. 누나,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방송국? 우리 이야기를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다고 해요. 출연해달라고요. 방송이요? 저 같은 할머니가 방송에 나간다고요?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누나, 우리가 정말 유명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기현이가 옆에서 계속 도와줘서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요. 진행자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누가 먼저 고백했나요? 기현이가 대답했어요.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누나가 너무 매력적이셨거든요. 데이트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영화도 보고 예쁜 카페도 가고 젊은 친구들이 하는 데이트를 똑같이 해요. 혹시 남자친구가 바람피면 용서하시건가요? 이 질문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기현이를 믿어요. 기현이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누나만 사랑해요. 방송이 나간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알게 되었어요. 길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할머니, 젊은 남자친구 둬서 좋겠어요. 비결이 뭐예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도 부러워했어요.
기현이도 정말 좋아했어요. 누나,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다니.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관심을 받다니. 마치 연예인이 된 것 같았거든요.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몇 달 지났어요. 저희는 점점 더 유명해졌고, 방송 출연도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로맨틱하다, 부럽다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기현이도 정말 좋아했어요. 매번 새로운 곳에 데이트를 가자고 하고, 사진도 열심히 찍고, 저는 그냥 기현이가 행복해하니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기현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기현이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궁금해서 보니까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이번 달 수익금 정산 완료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수익금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더 봤어요. 할머니 커플 콘텐츠 조회수 대박이네요. 다음 협찬 제안도 들어왔어요. 컨텐츠, 협찬.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기현이가 돌아와서 휴대폰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혹시 제 휴대폰 보셨어요? 응, 메시지가 와서. 기현이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누나, 그게 기현아, 수익금이 뭐니? 협찬이 뭐고? 기현이가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누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렸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SNS에 올린 사진들이나 방송 출연, 그런 걸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을 번다고? 네, 조회수나 광고, 협찬 같은 걸로요. 요즘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기현이가 왜 그렇게 사진 찍기를 좋아했는지, 왜 방송 출연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그럼, 너는 돈 때문에 나랑 사귄 거야?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동안의 모든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성수동 데이트, 영화관에서 찍은 스티커 사진, 기현이가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게 다 돈을 벌기 위한 연기였던 건가요? 누나, 잠깐 말하지 마. 생각 좀 할 시간을 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2살 아이가 80대인 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현실은 이런 거였네요. 기현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누나, 처음엔 유명해지고 싶어서 접근한 게 맞아요. 하지만 누나랑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좋아하게 됐어요. 누나가 너무 귀엽고 순수하고 진짜 좋아하게 됐다고요. 그래도 결국 돈은 벌고 있었잖아. 맞아요. 저희가 유명해지면서 돈을 벌게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돈의 일부도 누나한테도 쓰는 건 맞잖아요. 누나 예쁜 옷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기현이가 제게 정말 많은 걸 사줬거든요. 누나, 저 정말 누나를 좋아해요. 돈 때문에 시작했어도 지금은 진심이에요.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도 이미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도, 기현이와 예쁜 곳에 데이트를 가는 것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82살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을 포기하고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맞을까요? 사람들이 저희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보기 좋다, 행복해 보인다는 말들이 위로가 되기도 했고요. 기현아, 네, 누나.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도 생각해봤는데 기현이가 초조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나도 이제 이런 생활이 좋아졌어. 너랑 데이트하는 것도 좋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내가 80대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 사지 멀쩡할 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 기현이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어차피 너도 나한테 진심이 생겼다고 하고 나도 너가 좋으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잖아. 윈윈이라고 하나?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기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해줄게요. 나도 너가 좋아. 앞으로도 잘해줘. 그렇게 저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진실을 알고 나서도요. 며칠 후 기현이가 또 새로운 데이트 장소를 제안했어요. 누나, 이번엔 한강에서 피크닉 어때요?
사진도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좋아, 가자. 저는 또 새로운 원피스를 골라 입었어요. 기현이가 누나 오늘도 정말 예뻐요. 라고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강에서 돗자리를 펴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사진도 찍고 사람들이 저희를 알아보고 반가워해주니까 정말 즐거웠어요. 어쩌면 이게 현실적인 사랑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면서. 그래도 행복하니까요. 기현이도 저도 둘 다 만족하는 관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리고 기현이의 마음이 언제 변해 내 곁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냥 지금의 추억을 간직하고 지금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기회가 온 게 저에게 행운인지도 모르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